안녕하세요, 빵영입니다. 자, 오늘은 단계별로 SI 프로젝트에서 단계별로 산출물 내는 거, 산출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 단계별로 나온 산출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 내용들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전공자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공학을 배울 겁니다. 그때 산출물들을 봤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대학 시절로 가서 수업을 들었다라고 했을 때 절대 이거 와닿지 않을 거예요. 정말 와닿지 않고 짜증나 뭐 이런 문서 작업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 수업을 소프트웨어 공학 수업을 듣는다고 할 때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그냥 뭐 에자일 방법론이다 뭐 이런 거는 아마 교수님들께서 뭐 토론 같은 거 많이 시킬 것 같아요.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이런 개발 방법론에 대한 생각,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볼 것 같고 뭐 이런 뭐 그런 것도 있잖아. 그 방법론 뭐 워터풀이니 뭐 디자인 패턴이니 뭐 이런 것들 뭐 패러럴 뭐 패러다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막 생각을 해야지 나와. 이제 예전 같으면 그냥 딱 말 딱 들어오면 바로 탁 나왔는데 워낙 이제 이론과 실무는 이제 그게 좀 그런 게 있어서 사실 SI 프로젝트 하면서 뭐 개발 방법론 하면 우리 폭포수야 뭐 에자일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느낌은 에자일은 폭포수의 축소판 뭐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뭐 아무튼 이 단계별로 문서 작업하는 내용을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간단하게 그냥 어떤 그냥 일반 사이트 하나 딱 들어왔는데 거기에 뭐 분석 단계, 설계 단계, 뭐 구현 단계 뭐 이런 설명들을 하고 있잖아. 네, 그런 거 있어서 잠깐 좀 참고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솔루션 쓰면은 뭐 공수를 이렇게 줄일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표로 만들어 놨더라고. 자, 먼저 분석 단계가 있어요. 분석 단계 전에는 뭐가 있냐면은 입찰을 하죠. RFP, 뭐 RFQ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제안도 받고 해요. 입찰 제안. 그럴 때 뭐 이런 거는 이러이러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이렇게 뭐 진행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약 단계가 넘어오면서 산출물들을 딱 공시합니다. 우리는 산출물들이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물론 계약 단계에서 요거 우리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일정이 너무 타이트한 것 같은데 뭐 문서는 요런 정도로 뭐 줄이자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야, 우리가 요번 프로젝트는 문서 작업 요거 이런 걸 안 해. 사실 산출물이 있긴 있는데 이거 산출물을 SM 단계에서 계속해서 현행화하는 프로젝트는 사실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어요. 많이 본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본 적이 없죠. 그래서 그런 산출물 만들어지는 단계 요거를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또 이것도 또 궁금하잖아.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산출물로 결국 이 프로젝트를 수행했냐 안 했냐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시스템이라고 할까? 구매 시스템이라고 할게요. 구매 시스템을 만들었어. 구매 시스템 프로젝트 잘 돌아가. 그런데 검수 단계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냐?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만 해서는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산출물이라는 걸로 확인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 산출물은 뭐 이러한 걸로 한다라고 한 거 그걸 갖고 평가도 하고 그리고 뭐 코드에 뭐 시큐어 코딩이라든가 이런 코딩 뭐 잘못된 코드들 이런 거뭐 이런 거를 체크하는 게 있어요. 툴이 저 같은 경우 최근에 했던 거는 소나큐브인데 소나큐브라는 걸로 딱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은 스멜 코드 하면서 이거 냄새 난다 이거 고쳐라 뭐 이런 것들을 딱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다 없애야 돼. 예를 들어서 크리티컬 이상은 다 없애야 된다. 그리고 뭐 스멜 단계까지는 프로젝트 오픈 후 뭐 한 달 내에 다 없애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또 붙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계약 단계고 일단 산출물 얘기 이제서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약이 되고 나면은 이제 프로젝트에 이제는 분석을 하러 들어옵니다. 기획 이런 거는 다 떠나서 나 기획은 모르겠어.
저는 지금까지 기획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왜냐면은 제가 구매 시스템을 많이 했어요. 그것 쪽으로 제가 전문적으로 많이 팠어. 그래서 프로젝트 딱 들어가면 컨설팅은 이미 되어 있어. 근데 이 컨설팅 할 때 컨설턴트들이 하는 게 사실상 기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컨설팅 문서가 나오면 뭐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다 해서 뭐 둥그름 잡듯이 뭐 문서를 만들어놔. 이제 그걸 보고서 아, 고객이 요구한 내용들이 이렇게 담아져 있구나. 그래서 요 고객의 요구사항 정의서 이걸 만들어진 거랑 같이 컨설팅 문서랑 비교해 보면서 이게 진짜 가능한지 판단하는 게 아니야. 이미 계약이 되기 때문에 판단하고 그건 없어. 이걸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요구사항 정의서가 나오고, 그러면 요구사항이 정의서에 맞게 이제는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 목록이 나와요. 프로그램 목록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 명세가 나옵니다. 이때 이거에 맞게 설계를 해야 돼. 설계를 하는데 모르겠다 하면은 인터뷰 정의서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다시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들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뭐 회의를 또 잡고 미팅 잡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또 시고사 다 따지는 거야. 요구사항 정의서가 1번이면은 뭐 요구사항에서 뭐 리퀘스트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오면은 요구사항이 뭐 RQ 1이다. 이거 하면은 인터뷰면 INV 뭐 해가지고 뭐 1번이다. INV 1번은 RQ 1번하고 매칭이 된다. 이렇게 해서 매핑 테이블이 계속 연결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걸 보면은 맨 끝에 테스트까지 번호가 쫙 연결이 돼요. 테스트 보면은 요구사항이 뭐다라는 거를 다 알 수밖에 없어. 이런 구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요구사항이 있으면은 그거를 처리한 프로그램 명세서가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 명세서는 다시 설계서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설계서하고는 다시 또 ERD하고 또 세트가 이루어집니다. ERD 표하고 세트가 이루어지고, 예전에 공공기관 할 때는 뭐 클래스 다이어그램도 만들고 뭐 여기저기 만들었는데, 제가 대기업 위주로 일을 할 때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단 한 번도 만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랬던 것 같네. 그리고 뭐 프론트 쪽만 또 잠깐 하나은행에서 프론트 쪽만 해가지고 뭐 그쪽에서는 뭐 딱히 산출물이 그냥 프론트 쪽밖에 없어가지고 뭐 어렵지도 않았어. 그것도 툴에서 자동으로 나와. 우리나라 솔루션들이 그렇게 좋아요. 그냥 화면을 그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얘기하려면 뭐 넥사크로, 뭐 엑스플랫폼 이런 것들이 있어. 이거는 유사한 프로그램인데 엑스프레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엑스프레임으로 딱 만들고 나면 나중에 산출물 뭐 메뉴 딱 누르면은 그 산출물이 그냥 나와. 그것만 첨부해서 보내면 돼. 그러면은 산출물 만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화면 정의서랑 DB 설계, ERD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 내용을 개발자한테 넘겨주게 되죠. 개발자는 이걸 가지고 다 만들어요. 만들면서 뭐 ERD가 잘못됐거나 화면이 약간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은 다시 설계자한테 얘기를 하면서 또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또 이게 또 수정되고 잘못된 건 수정되고 하면서 좀 버전 업이 되면서 이제는 안정화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중간중간에도 이제 중도금도 받고 하잖아. 그러려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검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개발자가 개발해 오면 어느 요구사항에 맞게 이거는 테스트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단위 테스트 문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요구한 내용들을 테스트할 때 이러한 테스트 항목들이 있다라고 해서 딱 또 리스트업해서 단위 테스트 목록을 또 만들어. 목록에 단위 테스트 문서가 나오겠죠. 이걸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게 끝나면은, 한 업무가 끝나면은 이제는 다른 업무들과 이제는 협업 테스트를 또 해야 되죠. 이게 이제 업무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해서 쭉 흘러가잖아. 그래서 관통 테스트라고도 하는데, 이걸 관통 테스트 하면은 어떠한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야기. 예를 들어서 뭐를 했고, 뭘 하고 난 다음에 뭐를 하고, 뭐를 한 다음에 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야. 이것 보고 이제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해서 시나리오 테스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 테스트에는 단순하게 테스트만 있는 게 아니야. 테스트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모든 서버를 뭐 내린다. 이제는
실제 운영 서버에 반영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가 테스트 시나리오만 있는 게 아니라 서버에 실제 반영하는 시나리오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딱 새벽, 그러니까 딱 12시, 하루가 딱 지날 때 12시 딱 되면은 우리는 모든 서버를 내리고 현재 페이지는 뭐 작업 중 뭐 이런 페이지로 포워딩을 시킨다. 그리고 12시 10분, 0시죠. 0시 10분부터는 뭐 DB 스키마를 업데이트한다. 딱 나오고 그리고 뭐 1시부터는 데이터를 모두 마이그레이션 한다. 그리고 뭐 2시부터는 소스 코드를 다, 그러니까 소스 이제는 웹 프로젝트를 반영을 한다, 디플로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쫙 합니다. 그리고 다 모든 업무 모듈별 각 여러 회사가 들어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모듈 맡은 모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듈 제가 대기업 쪽 프로젝트를 많이 해서 그래요. 프로젝트가 좀 커. 그래서 각 모든 몇 시까지 딱 끝내. 예를 들어 새벽 4시에 다 끝났어. 그러면 4시부터 전부 다 서버를 다시 내렸다가 다시 싹 올립니다. 올리면서 테스트를 쫙 하는 거예요. 시나리오 테스트 한다 그랬잖아요. 시나리오 테스트를 딱 합니다. 그 시나리오가 테스트가 안 됐을 때 다시 빨리 수정을 해서 뭐 다시 30분 뒤에 다시 반영을 해서 뭐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요. 만약에 예외가 있는 거죠. 오늘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모두 롤백 합니다. 라는 이런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뭐 며칠 뒤에 다시 뭐 보완한 다음에 배포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갖고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물론 이전에 뭐 아까 얘기했던 뭐 보안, 시큐어 코딩 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보안 성능 뭐 이런 테스트까지 다 끝난 거거든요. 다 끝나고 이제 실제 이렇게 반영을 하면서 이게 완료가 되면은 완료 보고서라는 거를 만들어요. 완료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올라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이제는 돈을 받을지 얼마를 받을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유지보수 무상 유지보수가 보통 1년 정도 합니다. 1년 동안 유지보수를 해줘요. 물론 이런 내용들도 다 계약 금액에 다 들어가 있겠죠. 안 들어가면은 중소기업 1년 동안 이걸 유지보수 다 어떻게 해? 못 하잖아. 그거 다 돈인데 인건비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1년의 과정으로 쭉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중간에 여기에서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PM이 있고 설계자가 있고 개발자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이 산출물 문서가 나올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설계자가 없다. 아까 얘기했던 고객이 요구사항 정의서와 뭐 컨설팅 문서 요것만 갖고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컨설팅 문서가 결코 화면 설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 어떤 백엔드 쪽에 뭐 설명이 없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처리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문구 정도는 있겠지. 없거나 있겠지. 그렇지만 이게 백엔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화면 설계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지금 이 문서 작업이 지금 프로젝트에서 이게 덜 돼가지고 이제 이 작업을 또 해야 돼 회사에서 미쳐버리겠어. 아무튼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 이걸 가지고 완료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완료 보고서에는 그 이전에 산출물들이 다 있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영상으로 남깁니다. 이 중요한 거거든요. 문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개발만 해서 끝났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개발을 하면서 문서도 만들어야 돼요. 문서 만들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개발을 했는데 문서를 안 만들었다. 그럼 문서 끝나고 만들어야 돼. 그래야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걸 안 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거예요. 산출물이라는 게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남겨야 된다라는 요건이 꼭 있어요. 이것을 꼭 염두에 두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엑셀
PPT, 워드 이 세 개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잘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타이핑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냥 저장할 줄 알고 간단하게 표 만들 줄 알고 뭐 이런 것만 할 줄 알면 돼. 그리고 뭐 이거 뭐 글자 뭐야 그거 글자 폰트 크기 강조 뭐 이탈릭 언더바 뭐 이런 스트라이크 뭐 이런 것 정도만 할 줄 알면은 됩니다. 엑셀은 뭐 엑셀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다 타이핑하고 연산 조금만 할 줄 알면 되고 워드는 뭐 워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저는 이제 자바 책도 써보고 해가지고 워드가 이제는 많이 익었어요. 아리 한글은 자격증도 취득했고 해서 잘하는데 워드는 이번 책 쓰면서 제대로 한번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